이번 단어는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 도형을 이루고 있는 기본 도형들이 있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선 이렇게 길쭉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선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나눈 이름과 그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줘야 되겠는데요. 먼저 선분, 그 다음 직선, 반직선. 세 개나 되네요. 자, 일단 선분은요,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점 기억에서부터 점 니은까지 곧게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쭉 곱게 이은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분은요, 반드시 출발하는 점과 도착하는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발과 도착하는 점을 이름을 이렇게 기억에서 니은이니까 선분 기억 니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점 니은에서 점 기억까지 가는 선분도요, 점 기억에서 점 니은까지 가는 선분과 같은 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서 선분 니은 기억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다음과 같은 도형이 있는데 도형에서 선분을 변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직선은 뭘까요? 직선은요,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말해요. 선분은 출발과 도착, 그러니 시작과 끝점이 있다면 직선은 그 점을 쭉쭉쭉쭉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선의 길이는 잴 수가 없겠죠. 끝없이 뻗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뻗어나간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너무나 길게 매번 그릴 순 없잖아요. 점 기억에서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니은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게 그리면 아, 이게 끝없이 느린 고든선이구나 라는 걸 표현해요. 자, 이 이름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기억,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억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좋답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한 개밖에 그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다음과 같이 그림에서 보듯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도 차이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이 점이 기억이에요. 이 점이 니은이에요. 이 점이 디귿입니다. 모두 한 직선 위에 점들이 있을 때 이 직선의 이름은 직선 기억 니은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직선 니은 디귿이라고 불러도 같은 직선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불러줄 수 있어요. 또는 직선 디귿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직선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은 지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얘를 점 리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선 기억 리을은 바로 이 직선이 아니겠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반직선은 무엇일까요? 직선 앞에 반이 있네요. 이는 한 점에서 한쪽으로만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가위를 점 기억에서 똑 잘라볼게요. 그럼 여기는 딱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점 기억에서 출발해서 니은 방향으로만 끝없이 고든선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때는 이름이 반직선 기억 니은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자, 출발하는 점이 어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에서 출발해서 니은 방향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가위를 갖고 와서 점 니은에서 똑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럼 니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기억 방향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은 우리 반직선 니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반직선이 조금 앞에 있는 선분하고 직선보다 좀 특별한 이유는요, 선분 같은 경우, 직선 같은 경우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선분 기억 니은과 선분 니은 기억 같은 선분이고,
직선 기역 니은과 직선 니은 기역 같은 직선이죠. 하지만 반직선은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어때요? 출발하는 점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가위를 한 번은 점 기역에서 자르고 한 번은 점 니은에서 자른다면 이는 같은 반직선이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같은 반직선이 아니라는 점도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선을 알아봤어요. 그럼 선분, 직선, 반직선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분은 예를 들어 선분, 기역, 니은 같은 경우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두 점을 이어주는 선은 되게 다양하겠죠. 그냥 선분처럼 곧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꺾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 선생님이 3개를 예를 들어 그렸는데 이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곧게 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분의 양쪽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그리고 선분은 직선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직선, 기역, 니은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반직선은 선생님이 한쪽만 딱 한 번 자른 거지만 선분은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른다면 선분, 기역, 니은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선은 양방향으로 늘어남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 중에 2개를 골라서 우리가 그 직선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직선은 한 방향으로만 늘어나요. 그래서 시작점만 있고 끝점은 없는 거죠. 반직선은 또 직선의 일부분입니다. 한 번 직선을 자르면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직선, 기역, 니은과 직선, 니은, 기역. 순서 바꾸면 어때요? 같은 직선이다 라는 거. 자, 순서 바꿔서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반직선만 그렇다라고 설명했죠. 자,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반직선, 기역, 니은은 기역 출발, 니은 방향. 반직선, 니은, 기역은 어디 출발? 니은 출발, 기역 방향이니까 같은 반직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선분, 직선, 반직선의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문제, 선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선분이란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그래서 곧게 이은 선을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선분이 되겠습니다. 각과 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각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각도 우리 친구들 도형입니다.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면요. 한 점으로 시작하는 도형인데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바로 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한 점이 보세요. 점 니은이죠. 여기에서 니은을 출발해서 기역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하나 있고 또 니은을 출발해서 디귿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있어요. 자, 이 도형을 우리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반직선이 이렇게 회전되는 정도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쪽 반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다른 하나의 반직선을 이렇게 아주 가깝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다른 반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은 저마다 모양이 다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반직선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 있죠. 이것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찾아보세요. 점 니은이 각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반직선이 시작되는 점이고요. 각도 변을 갖고 있답니다. 각의 변은 반직선, 이 2개의 반직선을 우리가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디귿인데요. 변이니까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어요. 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귿이라고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각을 읽어주는 이제 방법, 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읽어줄 텐데 바로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으로 읽어줍니다.
보통 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요. 그렇지만 시계 방향으로도 읽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기역,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내 맘대로 불러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각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말해볼게요. B 틀렸어요. 두 각 방향은 다르더라도요. 중요한 건 각의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든 방향은 바꿔도 되겠지만요. 각의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읽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것도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각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직각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에 직자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각은 각인데 어떤 각일까?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몇 번? 2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말해요. 지금 다음과 같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또 한 번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생기는 부분 있죠? 여기 앞에서 접은 부분이 맞닿도록 반듯하게 다시 접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런 각이 우리 직각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직각 되게 반듯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직각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만 한 바퀴 쭉 둘러봐도요. 얼마나 많은 직각이 보이는데요. 창문에서도 직각이, 자, 창문 이렇게 생겼죠? 직각이 여기도 직각, 이렇게 표시합니다. 직각은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니터 바라보고 있죠? 모니터에도 직각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책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드나드는 문에서도 또 직각이 보입니다. 공부하는 책상에서도 직각이 보이고요. 그래서 직각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쪽 각이 직각이면요. 반대쪽 각도 직각이다. 이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딱 직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가 직각이다 라고 했다면 얘를 우리 접은 걸 다시 펼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직각이니까 반대쪽도 직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직각을 나타낼 때는 이 꼭지점 니은에다가 이렇게 네모 모양의 표시를 합니다. 이게 직각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그냥 어떤 표시를 하냐면 바로 이런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직각은 득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거죠. 좋아요. 직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 각은요. 한 점에서 그은 두 무엇으로 이루어진 도형일까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요. 왼쪽과 같이 직각삼각자를 대었을 때 꼭 맞게 겹치는 각. 우리 직각삼각자 이름에서도 직각 느낌이 막 오죠? 맞아요. 바로 이 직각삼각자에서 이 부분이 직각입니다. 직각 표시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자, 꼭 맞게 겹쳐지는 각을 뭐라 그런다? 직각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문제. 각이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한 꼭지점에서 두 반직선으로, 시작점으로 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각 표시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다. 자, 니은은 어때요? 구분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 보여요? 안 보이죠? 디귿은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 보입니다. 이렇게 각이 있고요. 리을은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 안 보이죠? 그래서 각이 있는 도형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